좋은 기분이라는 책이고, 이 책에서는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연 분이 어떻게 그 고객을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카페를 하고 싶은 분도 많고 자기만의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할까 보다 어떤 태도로 사람을 볼까 하는 데다가 더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근데 간과하기 쉬운 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주된 내용이지만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면 물건, 사람이 아닌 어떤 자기의 제품이나 자기 가게의 모습을 꾸미는 것도 또 남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한번 잘 이 가게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가보고 싶은 가게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 1장 좋은 기분 드리기인데, 좋은 기분 드리기, 자기 음료를 고르느라고 기분이 엉망이 됐어요. 이거 근데 그 소단락으로 나눌까? 소단락이 여러 개 있어요. 네, 맞아요.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인가? 네. 자, 우리 소단락을 한번 나눠서 자기가 제가 읽으면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접객 가이드 하실 분 있을까요? 읽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 읽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자기가 느낌이 있었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데? 좋아. 현주. 저도요. 굿. 몇 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만 해도 되는 겁니까? 몇 번 해도 됩니다. 몇 번 해도 됩니다. 자, 새로운 에이스 된게 오케이. 아니요, 그냥 체크를 좀 해놔가지고 살짝씩만. 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접객 가이드는 우리 우붓하고 현주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대하는 일을 합니다. 수연. 하나는 해야 됩니다. 오케이. 또 없습니까? 자, 혹시 1번을 저도 같이 하고 해도 돼. 나중에 혹시 한 개 더 있으면 아, 그냥 처음이라서 그냥 보고 오케이. 오, 근자감 오케이 좋아. 근거 있어. 그리고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도 근자감이고 근거 없는도 근자감이야. 부정적으로 보시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그렇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소연이가 하고, 그럼 세 번째, 녹기 전에 흘러가는 시간을 음미하는 태도, 이거에 대해서 누가 할까요? 이제 그러면 다 4번으로 몰리는 건가요? 1번이 뭔지 줄 알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단락은 선배도 좀 편히. 저 마지막 제가 하겠습니다. 서연 하고 다 했네. 이거잖아. 뭐 하겠습니까? 저는 보고 뭐 전체 하든지. 전체. 네. 야, 이제 내가 빠질 때가 온 것 같군요. 이제. 자, 좋아. 그러면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접객 가이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오케이. 저는 자, 마이크.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입사했을 때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봤고 필수로 이제 좀 세워보니까 이제 6년차, 7년차 이렇게 일을 해서
그 있었을 때 보니까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딱 느꼈던 이미지가 쌤들 다들 좀 친절하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과하게 친절하네. 과하게? 저는 어쨌든 일하는 입장에 저렇게 하면 진짜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느꼈구나. 그 32페이지 보면 마지막 단락 쪽에 있는데 저는 한 사람의 마음에 가닿는 일이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닿는 일이라 믿습니다. 특히 내부 구성원이 같은 가치관으로 공유해야 그것이 매끈한 이루제로 외부로 공유될 수 있고 하고 이제 33페이지에 보면 좋은 기분은 씨앗과 같습니다. 가게가 내뿜는 좋은 기분은 반드시 사람들과 사이로 퍼져나가고 사람들과 사회의 좋은 기분도 반드시 가게로 돌아옵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단락 읽으면서 제가 맨 처음에 입사했던 생각이 조금 들면서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친절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일이 아니라 조금 다가갈 때 환자분들한테나 이렇게 좀 다가갈 때 조금 진심으로 이렇게 좀 다가가는 게 있어서 이걸 보면서 내내 느꼈던 거는 제가 처음 마음가짐과 지금 마음가짐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조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락이 저는 그때 그 생각 들면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현주한테 좋은 씨앗이 그때 심겼군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얼마 됐니 이제? 저는 이제 1년 조금 남았어요. 1년 조금 넘었나? 네. 엄청 오래된 거 같네. 작년 5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렇구나. 1년 4개월. 잘 봤습니다. 자,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그 네 단락 중에서 한 단락씩 정해서 읽고 있는데 선생님도 하나 정하면 돼요. 정함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대로. 네 맞아요. 저도 첫 번째 단락인데 요거 책을 읽으면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녹기 전에는 어떤 가게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분이 말한 채용 공고가 뭔지란 어떻게 썼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을 했는가 싶어서 저는 좀 찾아보니까 채용 공고를 보니까 일단은 일반 그 채용 공고랑 다르게 딱딱하지 않고요. 약간 솔직함이 있던 게 조금 채용 공고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엄청 길다. 네. 굵은 글씨만 읽어주세요. 이거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게 진짜 기네. 아, 이렇게 제품과 타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제공. 자기도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타 그 아이스크림 가게 매장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체크카드를 준대요. 그래서 경쟁 업체도 좀 먹어보고 좀 이것도 공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기억에 좀 남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긴데 또 복리후생 추가 의지. 앞으로 계속 복리후생을 추가할 거라는 이런 내용이랑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기억에 남았고 말도 조금 재밌었는 것 같아요. 말도 좀 딱딱하지 않고 좀 잘 읽히게 만든 그런 느낌이었어요. 말도 아이스크림 같아? 네, 약간 잘 이렇게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여기서 또 태도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뭐 맛집 같은 데 가잖아요. 맛집 가는데 사람이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사람 태도가 별로면 그 집 맛집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맛보다는 정말 사람 태도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병원 리뷰 이런 거 보면 선생님 친절하다, 원장님 친절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거 보고 이 책을 보니까 우리 병원 선생님들이 약간 좀 생각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서도 우리 병원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 씨앗이 친절의 그 씨앗이 저는 원장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이 기본 그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런 지원도 뽑고 그렇게 퍼져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감사합니다.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노래를 한 곡 하고 아 그렇습니까? 노래는 잘하세요. 춤이요. 춤이요? 춤은 좀 연습을 하고. 연습한 거 보여주세요. 맞아 좋아 2주 뒤에 우와. 2주 정도면 연습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면 같이 뭐 듀엣을 하실 천재는 없습니다. 저는 28쪽에 첫 번째 줄에 늘 거래에서 모종의 마음을 함께 주고받아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뭔가 금액적으로 돈을 주거나 서비스를 받는 듯한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여기서 말했던 게 이 거래를 함으로써 뭔가 그 돈이 아닌 뭔가 마음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다고 말씀을 해서 저도 이거에 대한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 예전에 이제 치과를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정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이 치료에 대해서 좀 겁이 나긴 했거든요. 이걸 쪼이고 막 하는 것 자체가 한 2-3일 정도 통증이 계속 유발을 하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저는 오히려 이 병원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자마자 이 프론트에 앉아 있으신 분이나 치료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너무 기억에 너무 크게 남아있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 치료가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가길 원했고 이 사람들을 만나길 원했던 거는 아마 제가 이 사람들한테서 다른 거를 뭔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밑에 줄 보면 거래 행위에서 이루어질 때 나누었던 대화, 제스처, 눈빛, 언어적, 비언어적 교환이 이루어진 마음의 공명이 더 크다고 했고 마음에는 더 플러스가 생긴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조금 더 환자인데도 뭔가 사람처럼 더 따뜻하게 이제 봐주는 눈빛이나 말들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 이런 예약이나 아프지 않으셨냐 이런 한마디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 병원은 진짜 내한테 신뢰를 많이 주고 걱정을 많이 해주는구나 이런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런 병원에서는 진짜 가고 싶다. 차라리 내가 아파도 가고 싶다. 아파도 가고 싶다. 진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년이 끝나고 나서도 보통 병원에서는 이제 재진하러 오세요 이렇게 문자를 하는데도 굳이 사실 재진할 거면 그냥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지가 잘 돼 있나. 근데 사실 가까운 병원에 가도 돼요. 근데 30분, 40분 거리이긴 했단 말이에요. 병원 자체가. 그런데도 가고 싶다. 그쪽 가서 검사 받는 게 나한테는 더 이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이 말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 제가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그때 봤던 그 선생님들처럼 좀 이 치료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좀 다시 올 수 있게끔 꼭 나를 찾게끔 좀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다녔던 병원에 그 환자분이 오시죠. 많이 사귀세요. 진짜? 그 환자분 표현으로는 전국 최고래. 최고의 칭찬이죠.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단락에 대해서 더 추가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없나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제가 코멘트 오케이. 하나 달고 코멘트. 싶은데, 딱 이게 내용은 좋아요. 의도들 얘기를 하고 다 좋은데 처음에 이 타이틀 딱 보고 좀 입에 좀 모래를 씹었다는 느낌이니까 그런 이 단어가 자꾸 저한테는 보다 나은 이쪽 접객 가이드 해버리니까 접객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좀 혓바닥 씹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만약에 분명 자기 가게에서는 접객이 맞을 건데 책으로 냈을 때 꼭 접객이라는 단어를 써야 됐을까? 아니면 뒤에 아니면 뭐 만남 아니면 접점 맞이함 이런 단어를 끊는 게 따뜻한 느낌으로 그만큼 따뜻한 거를 강조해놓고 적객이라 탁 던지니까 적객 나는 저는 혓바닥에 좀 깨물리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객 단어가 싫었어요. 여기에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적객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쓰는지 모르겠다. 맞이 않고 고객을 만나는 접점이 게 조금 공식적인 말이죠. 싫었어요. 자, 싫었다는 말을 아주
대놓고 하죠. 대놓고 모래 씹듯이. 나도 지난주에 이걸 읽으면서 좀 접객이라는 말이 객을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접객이. 그러니까 객이라면 반대로 뭐가 있나요? 주인. 그렇죠. 저기는 객이고 나는 주인이고. 그러니까 둘이 있죠. 둘이. 나는 같은 느낌. 저 사람은 손님, 나는 주인. 물론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이 뭐 공식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우리 어감에는 불편하게 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그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을 진짜 좋은 접객은 객과 주인이 따로 나뉘는 느낌이 안 드는 것이 진짜 접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양의 연극은 무대가 있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 주인공들이 있고 우리는 관람객이라서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감상을 하잖아요. 네. 이 접객이라면 꼭 이런 느낌이죠. 서양 오페라를 보는 듯한 느낌. 근데 내 느낌에는 우리 병원의 선생님들이 지금 그 환자분들하고 소통하는 내용도 봐도 그렇고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 우리는 거의 마당극이죠, 마당극. 같이 하고. 누가 주인공인지 몰라. 특히 그 지난번에 그 배땡땡님처럼 그분 1년 전에 오셔가지고 다들 여기 고생한 분들이 많죠. 그분 한 번 오면 거의 1시간 정도 치료해야 되니까 뭐 대기실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착하니까 또 다 가가지고 그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다 얘기 들어주고 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진료 보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한 2번 정도 들어옵니다. 눈치를 뭐 눈치 봐가면서 진료를 했는데 그분이 1년이 지나고 다시 와가지고 그때 명절 전이라 환자들 많을 때인데 1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웃음꽃을 피우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객이 아니죠. 그렇죠. 그분들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다 객으로 온 환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출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이 객으로 끝나지 않고 객이 주인공이 되게끔. 처음에는 치료하는 사람이 주인공 같지만 치료가 끝날 때쯤 되면 환자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철학은 참 마음에 들지만 이 단어는 아쉬웠다. 그 생각 나도 같이 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좋은 기분은 씨앗과 같다. 이 말도 너무 좋은 말이고 이 그 씨앗이 아까 현주는 친절함이라고 했는데 그 달라이 라마라는 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달라이 라마 그분의 종교는 뭐죠? 모릅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불교. 이분 이제 티베트 불교의 그 음. 뭐랄까 제일 수장이죠. 그 카톨릭 같으면 뭐 교황 같은. 달라이 라마는 이제 그 티베트 불교에서 깨달은 분이 계속 환생한다고 믿어요. 티베트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달라이 라마가 계속 나오죠. 이분이 돌아가시면 환생한 누군가가 있어. 거기 점지해주면 거기 가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그냥 바로 이어집니다. 달라이 라마는. 인기미 없고. 네. 사업자한테 저랑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십 대 달라이 라마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가끔 또라이가 한 번씩 있습니다. 지금 달라이 라마는 정말 멋진 분인데 가끔씩 중간에 또라이가 한 번씩 근데 그 달라이 라마의 종교는 여러분이 불교라고 티베트 불교라고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종교는 친절합니다. 나누지 않았고. 네.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우리 환자분 중에 한 분을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친구가 한 명 더 늘었을 뿐이다. 오늘 가서 소풍처럼 즐기고 기분이 좋으면 다시 올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 와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종교단체에다가 가입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친구가 한 명 더 느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무슨 자기가 설교한 사람들 이름 적어가지고 명단 올리기나 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한테는 그냥 친구가 한 명 늘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에다가 사람을 자꾸 등록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등록이란 말. 오히려 이 종교가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종교인들이 다 친구를 만들려고 생각했다면 세상에 좀 전쟁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우리도 그러니까 환자분들하고 다 친구가 되는 거죠. 불편스럽네. 뭔가 그 친구란 말이 맞아. 그냥 종교에 뭔가 등록이나 가입이나 뭔가 이제 공유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들어보면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친구로서 가고 네. 그게 더 편한 것 같고 맞아 거부감 없이 좀 들을 수 있게.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대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대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누구를 그렇죠. 다 대하고 있고 있죠. 인간관계도 하고 있고 또 환자로도 저는 뭐 앞에서 응대라는 일을 있고 선생님들 치료를 하면서 원장님 진료를 보면서 다 응대를 하잖아요. 그 환자들 응대할 때를 뭔가 같이 생각해서 하니까 요 단락에 저는 줄을 좀 많이 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9쪽에 보면은 우리 중간에 있는데 우리 몸과 감정이 다채롭게 반응할 수 있음을 사람이 주는 환대에서 느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움트는 새로운 기분을 발견합니다. 삶이 오직 그런 인간적인 순간들로만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친절함을 응대했을 때 환자한테 되게 그런 좋은 피드백이 오면은 정말 이런 순간들로만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와요. 정말로. 진짜 정말 오기도 하고 내가 친절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의 그런 태도가 바뀔 때가 많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친절함을 베풀어서 제 기분도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친절함을 베풀게 되고 그래서 내 기분도 좋고 나와 상대방에 있어서의 기분도 좋아지고 좀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주위의 사람, 그 공동체 사람도 이런 좋은 기분의 에너지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친절함 그냥 베푸는 게 아니고 제가 기분이 제 기분 좋으라고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친절함을 베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멋집니다. 그리고 이게 40쪽에 보면은 좀 마지막 쪽에 일정한 형태를 갖추기엔 개별적인 접객의 경험이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응대하는 과정들이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41쪽에 보면은 중간에 하지만 그보다 선행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에 관한 의식의 공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행이나 뭐 이런 비품들을 나누는 게 저는 나눔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이 태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42쪽의 마지막에 보면 손님만큼이나 손님을 응대하는 사람도 삶이 소중한 순간을 할애하고 있기에 일을 할 때 본인 스스로가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기분은 상호작용이 맞고 그런 기분을 만드는 일은 각자의 스타일로 마음껏 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분의 에너지를 내는 거는 그 사람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얼마나 좀 기쁘게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얼마나 알아줄 수 있는 거는 그 본인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무대에서 본인만의 공연을 선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무대를 선보이면 되는 것 같아요. 두 주 뒤에 무대를 한번 뒤에 맞죠? 방금 그 공연 구매하고 있었거든요. 아, 뒤에서 누가 시켜야 돼. 천천히 일주일부터 준비하시죠. 네, 좋습니다. 독사주려다 고여버려. 오늘 떡집이 나온다. 저도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 대한 일을 합니다. 이건 일뿐만 아니고 다른 일에서도 누구랑 소통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면은 되게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와닿았던 거는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든 일이에요. 누구한테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하거나. 근데 내 기분이 우선 좋아야지 상대한테도 더 좋게 다가갈 수 있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내 기분부터 조금 이걸 일이라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장점을 좀 드러내는 일.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이 지금 환자는 처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처음 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인상을 쓰고 있거나 이러면은 대하기도 힘들고 다하기도 힘들고 저도 조금 그런데, 이렇게 또 아픈 사람들이 오시다 보니까는 다들 좋게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웃고 있으면 더 내가 다가가기도 편하고 그쪽에서도 그분도 저한테 묻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웃으려고 많이 하고 그리고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되게 내성적이라 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한마디 거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단소리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싶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1년 넘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는 얼굴도 생기고, 굳이 내가 가서 이 사람한테 뭐 어떠니 저떠니 하는 얘기보다는 인사 한마디 그냥 웃으면서 해도 너무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힘든 일인데 이거를 조금 내한테도 좋은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42쪽에 여기 뭐 같은 일 끝에 같은 일 반복 속에서 스스로 기분 좋은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지 못한다면, 이렇게 요구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항상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좋은 걸 찾지 못하면 정말 쉽게 지루해질 수 있고 또 좀 회의 느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이 반복된 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기분을 많이 느낄 수 있다면 조금 더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분들도 내가 이런 좋은 에너지를 내면서 더 오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분은 상호작용이라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요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분 혹시 코멘트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코멘트. 뭐 원하시면 또 다 되지. 맞춰갈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이 얘기 보면서 어떤 생각, 41페이지 보면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할 것인지, 그 의도를 알면, 그리고 의도를 파악한다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참 저한테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뭐 사실은 요즘 제 같은 경우는 딴 데 좀 진상가가 제가 좀 있어가지고 딴 데 컴플레인도 잘하고요. 달라들고 불합리한 거 잘 못 참고 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럴 때 보면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 내가 그까지 얘기를 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나의 그 당시에 내 기분이나 내 감정 때문에 이게 뱉어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실수할 때도 종종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 저는 아직 성장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낮은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 들면서도 요거 보면 딱 여기서 딱 좋은 거는 상호작용은 맞아요. 상호작용.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자꾸 준다고 베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어떨까? 나는 나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이 자꾸 뭔가 배려 뭐 이런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나를 배려하는 거, 자신을.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병원은 원래 아픈 사람이 짜증을 가지고 와요. 아프니까 병원 왔지. 안 아프면 왜 왔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좀 힘들 때 좀 무조건 공격적인 사람들도 있으니. 근데 그 공격을 잘 방패를 들 것이냐 아니면 피할 것이냐 흘려보낼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서로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을까?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기분보다 느낌이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기분을 느낌으로 바뀌니까 또 그것도 느낌이 다르네요. 음. 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기분이라는 말이 한자 그대로 하면 기를 나눠주는 겁니다. 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분위기도 어떤 기운 같은 것, 함께 있는 공간에서의 기운 같은 게 분위기죠. 이거는 진짜 얘기한 대로 느낌에 좀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계속 우리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뭐 이렇게 칭찬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분위기가 좋다 제일 많고 친절하다 이런 말이 제일 많아요. 그래 아까 우리 병원의 이 모든 것이 이 친절함이 나에게서 시작됐다 했는데 그것도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느낌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도 계속 에너지를 받지 못했더라면 지금까지 이어올 수는 없었겠죠. 그게 환자분들한테 받는 에너지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여기 같이 책을 읽는 선생님들한테 받는 에너지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것이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일에 대한 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대부분은 불편하게 생각하죠. 일하고 삶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삶은 좀 주체적이고 내가 즐기는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은 뭔가 노동하고 더 연결이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은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되게. 근데 우리 사회는 일은 노동이라는 단어하고 훨씬 가깝게 들려요. 삶이라는 단어하고는 마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맨날 워라밸을 맞춰야 된다. 일하고 삶하고는 서로 이런 저울의 양쪽에 있는데 이거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사람들을 훨씬 힘들게 만들어.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일하고 삶하고 거의 구분을 안 해요. 다만 여긴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자발적이라 해야 돼요. 강제로 사장님한테 가족이라는 얘기를 강압적으로 들어가면서 가족은 어디 있다? 집에 있다. 감기 고정이지. 진짜 가족이면 집에 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든가. 코칭을 받고. 띄어쓰기는 좋죠. 공감이 이모를 불러오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막 시달리면은 그런 느낌 안 들죠. 근데 자기 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또라이. 진짜 잠 안 자고 일하거든. 진짜 잠 안 그게 자고. 일인지 삶인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 자발적으로 아까 선택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우리 매뉴얼에도 안 나와 있는데 막 하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환자분들이 보통 진심을 느끼죠. 그 AI가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가 아니라 진짜 정을 담아서 하는 그런 말투 때문에 우리 소연 팀장 같은 경우도 환자분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지연 쌤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또 지연 쌤도 지연 쌤이 어떤 환자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정말 지연 쌤하고 다 닮았어 성격이. 되게 차분하고 사람들이 되게 수용적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 그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삶을 일처럼 일을 삶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8시간을 뭐 얼마간의 월급을 받기 위한 일당을 받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를 즐기며 살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 큰 축복도 없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단락은 네, 있습니다. 녹기 전에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45쪽에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 정신, 저를 둘러싼 세계와 제가 감응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방식의 시간이라는 관념을 늘 하나의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요거 봤었을 때 이제 온 추석 때 이제 아내랑 이제 처제랑 처남 데리고 이제 이렇게 캠핑을 이렇게 갔었거든요. 갔었을 때 이제 그 준비하는 거 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보내는 그 시간들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그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 날씨도 좋고 그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있는 그 제가 다 느끼고 있게 그 시각도 있고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정신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너무 느리게 편하게 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가다 보면 49쪽에 같은 단락인데 직업이란 사회와 내가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이제 그렇게 내가 행복하게 느꼈던 그 시간들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직업에서 내가 일하는 거에서 내 삶이라 생각, 내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건 똑같을 거니까 또 행복하게 더 생각해보자. 전에 이제 이야기 들었었을 때 시간은 내가 나만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내 시간이니까 이래서도 내가 능동적으로 쓸 수 있으면 내 시간을 보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들었을 때. 그래서 뭐 캠핑 준비하고 하는 게 내 삶이었어서 행복했었을 거니까 직업이라는 것에서도 내가 보내는 그 시간을 더 능동적으로 하면은 더 행복하고 뭔가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출근할 때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아침에 먹는 커피 한 잔 그런 작지만 그런 행복을 자꾸 느끼려고 그러면 확실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요런 모든 감각을 그대로 다 생생하게 느끼는 게 참 좋은 느낌이네요, 진짜. 또 혹시 그 세 번째 단락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분? 네. 지금 요거 이분이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얘기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정신 이 6가지를 이제 불교에서는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 우리가 세상을 접하는
세상을 감각하는 6가지 통로라고 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맛보고 또 신체로 이렇게 접촉하고 그 아니 비설 신의 마지막 정신작용까지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이제 세상을 접하게 되는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로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자기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은 도를 깨친 사람이에요. 우리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되게 많거든. 맨날 습관적으로 뭐 그냥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범부 중생들이 하는 거고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스님들이 진짜 밥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음미하면서 먹어요. 밥을 먹는 것도 그 돌을 닦는 방법이다. 그래서 걸을 때도 발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걷기도 하고. 좋아요. 마지막 접객이란 좋은 기분을 나누는 일. 네. 저는 이 1장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시간을, 그러니까 하루를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으로 보내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고 타인에 대한 태도가 곧 나에 대한 태도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일에 대한 태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소연 팀장님 말이 되게 공감이 갔던 게 그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내가 일단 친절을 베푸면 내 기분이 좋은 거니까 그 상대방의 리액션이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일단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근데 결국에는 친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이 책이랑 별개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게 요즘에 생각하는 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막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한테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먼저 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 책 읽을 때 마지막 장에 65페이지에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꾸준히 오랫동안 행동하는 것이 일이고 오랜 기간 일을 통해 얻은 태도는 다시 내 삶에 고스란히 접목됩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일도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좋은 일이 될 걸 생각해서 오늘은 모두 긍정적으로 한마디씩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좋습니다. 늘었어. 멋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먼저 한다. 너무 멋지네요. 또 다른 분들 그 우리 4번째 단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분들 혹시 있나요? 제가 할까요? 오케이. 저도 저도 4번째가 사실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물론 앞에 또 적객이라는 이거 빼고 우리 뒤끝이 있기 때문에 저는 57페이지 보시면 얘기가 살짝 나는데 물건에만 집중하게 된다. 물건이 많아지니까 물건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이제 물건이 많아지면 물건에 집중하게 되죠. 그의 의도가 그래서 뭐 우리가 일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병원이라는 이제 직업으로 봤을 때 업무적으로 봤을 때 다루면 어디까지 할 건데 뭐가 주종이냐나 그런 의미가 많이 되거든요. 물건이 많아지면 오히려 집중을 못 하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으로 봤을 때는 집에 있는 물건 많으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어떻게 생각까지 하는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든 일과 시작이 있고 마무리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여기서 말하는 프런트고요. 우리한테는 데스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침대를 아무리 잘 보더라도 안 가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입구에서부터 틀어져 버리면 아니면 갈 때 틀어져 버리면 그날의 미션 일과 실패해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방문 느낌은 이미 옳지 않다는 개념이에요.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똑같아요. 수술을 하는 집에서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틀어져 버리면 그 수술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재방문 의사가 없어져 버려요. 과연 재방문 의사 있으면 똑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집 가면 이 집이 맛도 중요해요. 근데 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재방문 의사 있을까? 저는 나올 때 계산해서 나올 때 그 생각 안 들면 그 집은 안 가요. 내 머리에서 지워요. 왜냐? 선택구역이 많기 때문에. 지구에서 대구에서 그 집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굳이? 차라리 길바닥에서 그냥 꺼주면 새우까지 먹는 게 나아요. 오히려. 무슨 낭만에도 가지지. 낭만 있네. 그렇죠. 정자에 그런 생각이 돼. 근데 프런트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 맞이하는 부분, 그리고 맞이하고 보내드리는, 놓아 드린다고 해도 되고 보내드림도 되는데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상처 덜 받을까? 사실은 그 부분이 상처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좀 많이 계속 좀 머리에서 좀 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65페이지 보면 이제 일과 같은데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일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런 류의 책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이런 읽어보면 이제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나의 삶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 시간을 사용할 것이냐, 시간을 쓸 것이냐, 그냥 소비한다는 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무대 공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이분이 일과 삶은 무대 공연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어떤 장치를 가지고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의도를 어떻게 가지고 나의 삶을 살 것이냐, 어디에, 그냥 시간에 삶을 사는 게 거기 자체가 무대가 아닐까. 그래서 무대 뒤편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내가 무대에서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간의 무대 장치가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와 의도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주인공일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그거 보는 거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좀 더 우리가 좀 좋은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좋은 삶의 여정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삶의 이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니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멋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일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말은 뭐 100% 공감합니다. 일과 삶이 그렇게 그 칼로 두 부자르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곧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 이 말도 뇌과학적으로도 100%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뇌 안에 자기 자신하고 타인하고를 구분하는 영역이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습해서 야, 네가 저 친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라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입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뇌 안에는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힘없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포악할, 사람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동물을 학대하는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그게 사람한테도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을 함부로 하면서 내가 어떤 높은 성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르시시스트거나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씩 목격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이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를 우리가 끝까지 안 가봐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참 잘 나갈 때 모습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우리 카메라를요, 우리 진순쌤 그 티셔츠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자, 우리 티셔츠 얼굴은 비추지 말고 티셔츠를 한번 봐주세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Sweet is pleasure after pain.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달콤한 것만 바라죠. 여기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늘 달콤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이 달콤함이라는 것은 고통 뒤에 오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티셔츠도 다 이런 것 때문에 입고 왔다고 네, 뭐. 준비를 한 거죠. 굉장히 티났습니까? 아, 또 예리하시네.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 또 고객님 또. 아, 이 끝날 때까지 한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